안녕하세요. 드윗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이제 둘째 마당에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둘째 마당에서 1장에서는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t layout이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앱을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설정되는 거,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첫 화면의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constraint layout, 즉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버튼을 갖다 놨다라고 하면 버튼에 연결선을 만들어서 그 버튼의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버튼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요, 우리가 constraint layout이라고 해서 그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만 레이아웃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레이아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레이아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레이아웃과 기본 위젯 사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레이아웃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버튼이라든가 텍스트 뷰라든가 이런 것들 일단 화면에 갖다 놓는 걸 했잖아요. 근데 그 버튼이나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어떤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뷰,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은 이제 뷰라고 하는 건데 버튼이나 텍스트가 보이는 텍스트 뷰나 그 다음에 입력 상자, 우리 아직 하지 않았지만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입력 상자가 있으면 그거를 화면에다가 갖다가 일정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 싶은데 그 뷰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뷰 그룹이라고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배치와 관련된 게 레이아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레이아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다. 자, 그래서 요번 장의 내용은 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하루하루 이렇게 부분 잘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게 제약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제약 조건, constraint라고 하는 게 뭔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결선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이 제약 조건에 의해서 뷰가 위치할 곳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직접 해봤으니까 조금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뭐 필요하면 조금 더 계속 쓸 테니까요. 익숙해져 가면서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레이아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뭐 창고에다가 박스를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고 블럭처럼 이제 위쪽으로 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쭉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요, 방향을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쌓도록 할 것이냐, 오른쪽으로 쌓도록 할 것이냐, 자, 이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부터 살펴볼 테니까요. 자, 그다음에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약 레이아웃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상당히 유사해서 이 뷰들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레이아웃이고요. 그래서 규칙 기반의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뭐 직접 해보면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더 단순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뷰만 보여주는 게 프레임 레이아웃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 배치라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중요하게 사용되는지는 직접 해보면 되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뷰를 프레임 레이아웃에 딱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뭐 그거 하나만 보이니까 다 충분하게 다 된 거죠. 근데 다른 뷰를 하나 또 추가하면 그 밑에 먼저 추가했던 뷰가 밑에 깔리고요. 나중에 추가했던 뷰가 그 위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했던 뷰만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뷰가 여러 개 들어가면 중첩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대 레이아웃 같은 것도 중첩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프레임 레이아웃은 어쨌든 마지막에 있는 것만 보이다 보니까 이 중첩을 시킨 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뷰를 가장 위쪽으로 올리든지 또는 위에 있는 뷰를 안 보이게 만들어주면 밑에 있는 뷰가 보이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뷰들을 서로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면서 전환해주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감춰놨다가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화면 구성을 할 때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테이블 레이아웃은요, 뭐 상대적으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가 격자 형태로 뭔가 배치를 하는 거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갤러리 같은 데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격자 형태로 이렇게 사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격자 형태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격자 형태로 쓸 수 있는 위젯이 따로 있죠. 그리드 뷰라고 하는 거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그게 따로 있어서 테이블 레이아웃은 상대적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했으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테이블 레이아웃과 여기는 없지만 이제 스크롤을 만들어주는 뷰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롤 뷰하고 테이블 레이아웃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주로 리니어 레이아웃, 상대 레이아웃,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먼저 한번 보죠.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본다는 건데요. 얘기한 것처럼 리니어 레이아웃은 자, 아래쪽으로 추가를 할 건지 오른쪽으로 추가를 할 건지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아래쪽으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뷰를 추가를 하면 무조건 아래쪽으로만 쌓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만 쌓게 되어 있어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뷰 그룹 레이아웃 안에 다시 레이아웃을 넣을 수 있죠. 그죠? 레이아웃 안에는 뷰들을 담아 놓을 수 있는데 레이아웃도 뷰가 될 수 있으니까 레이아웃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거는 오른쪽으로 쌓도록 해놨는데 그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또 집어넣고 아래쪽으로 쌓을 수 있게 하면 이런 형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로그인 화면이나 이런 것도 이 리니어 레이아웃만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막 바꿔가면서, 그죠? 그 안에 또 집어넣고 레이아웃을 집어넣고 방향을 바꿔주고 그 안에 또 레이아웃을 집어넣고 방향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복잡한 형태의 뷰도 리니어 레이아웃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쌓을 수 있고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걸 지정해야 된다. 이게 필수 속성이에요.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죠. 상대 레이아웃은요, 이 제약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레이아웃이 있으면, 이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이 있으면 버튼을 갖다 놨다라고 하면 버튼을 위쪽에 붙일 거냐? 우리 위쪽 붙이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자, 제약 레이아웃에서는 버튼 위쪽에 있는 연결점을 부모 레이아웃의 위쪽 벽하고 붙이면 위쪽으로 가서 붙죠.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이 상대 레이아웃은 그거보다 기능이 훨씬 더 적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가 제약 레이아웃을 많이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약 레이아웃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의 다 이제 상대 레이아웃과 리니어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상 그 아이폰 앱 개발을 하게 되면 엑스코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그 엑스코드에서 사용하는 레이아웃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그 기능에 가깝게 만들다 보니까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말고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레이아웃도요, 제약 레이아웃처럼 두 가지 관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뷰 또는 위젯과 부모 레이아웃 간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뷰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뷰하고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하죠.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자, 한 번에 하나만 보여주는데 자, 여러 개를 만약에 추가했을 경우에는 다른 것들이 깔려 있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감춰놨다가 자, 필요할 때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앞에 있던 것들을 안 보이게 하거나 숨겨버리면 화면을 전환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화면 전체일 수도 있고 이 뷰를 일부분만 해서 부분 화면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자, 나중에 이런 것들 다 해봅니다. 자, 간단한 방식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이블 레이아웃은 그대로 말 그대로 격자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월별 캘린더, 달력 같은 데 보이는 격자, 그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얘기한 것처럼 갤러리에서 화면,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 뭐 이런 것들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자, 뷰라고 하는 게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치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뷰에 대해서 우리가 크기에 대한 거는 한번 봤었어요. 그죠?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로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근데 그 크기라고 하는 게 그러면 뷰가 가지는 영역을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뷰가 가지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뷰의 테두리 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테두리 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테두리 선 바깥에 마진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뷰가 다른 것과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이걸 이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약 레이아웃에서도 마진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죠. 그 다음에 이 버튼 안에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가 내용물이 되는데요. 내용물과 이 테두리 간의 거리가 있어요. 이거를 패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보더라고 한다면 보더와 다른 것과의 거리, 마진, 그 다음에 내용물 간의 거리, 이걸 패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영역을 뷰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경색을 나중에 한번 설정을 해볼 텐데요. 배경색은 우리가 16진수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샵을 붙이고요. 샵을 붙이고, 자, FF 그러면 FF 두 자리가 red, R이죠. 그 다음에 green, G, 그 다음에 B, 블루,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컬러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앞에 두 자리 16진수를 더 붙이면 이거는 알파 값이 됩니다. 그게 투명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FF라면 투명하지 않은 거, 여기 보니까 00으로 하니까 완전 투명한 게 됐죠. 88로 하면 반투명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색상을 아예 지정할 수도 있고요. 숫자로, 16진수 숫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미지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해보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